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이틀째 1,000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주말 영향으로 닷새 만에 6,000명대로 내려왔습니다. 종교시설에서는 강화된 방역수칙에 따라 인원 제한이 적용된 가운데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첫 소식 유동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는 1,025명입니다. 어제 처음으로 1,000명을 넘은 데 이어 이틀째 1,000명대를 기록하고 있는데 800명대를 넘어선 지난 8일 이후 연일 최다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하루 사이 78명이 늘어 누적 4,722명, 평균 치명률은 0.84%입니다. 어제 오후 5시 기준 전국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79.1%입니다. 수도권 지역에서는 중환자 병상 837개 가운데 719개가 사용 중으로 가동률은 85.9%입니다. 수도권에서 하루 이상 입원이나 입소를 기다리는 코로나19 환자는 모두 893명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국내 발생이 6,173명, 해외 유입 63명으로 모두 6,236명입니다. 7,000명대를 기록하던 신규 확진자는 주말 영향으로 닷새 만에 6,000명대로 집계됐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는 국내 감염은 없었고 해외 유입 사례만 12명이 늘어 누적 178명입니다. 백신 2차 접종률은 전체 인구 대비 81.9%, 18세 이상 인구 대비로는 92.6%입니다. 3차 접종은 어제 하루 52만 4천여 명이 들어 전체 인구 대비 22.5%, 60세 이상으로는 56.6%입니다. 일요일인 오늘 주요 종교시설에 행사가 열리는 가운데 강화된 방역수칙이 처음 적용됩니다. 미접종자가 참여하면 수용 인원의 30%, 최대 299명까지만 참석할 수 있습니다. 접종 완료자만 참여할 경우 수용 인원의 70%까지 가능한 음성 확인서와 18살 미만 예외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모임은 접종 완료자로 4명까지만 가능하고 음식을 먹거나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내일부터는 초중고교의 전면 등교가 중단되고 등교와 원격 수업이 병행됩니다. 교육부는 초등학교 1, 2학년은 매일 등교하고 3학년에서 6학년은 정원의 6분의 5, 중고교는 정원의 3분의 2가 등교 수업을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서울 등 일부 지역은 교육부 조치보다 적은 인원이 등교 수업을 진행하며 학교의 판단에 따라 겨울방학을 앞당겨 시작하는 곳도 있습니다. KBS 뉴스 유동엽입니다. 네, 일상 회복을 멈추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다시 강화한 지 이틀째 위중증 환자 수는 또다시 최다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오미크론 누적 확진자 수도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신민의 의학 전문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신 기자, 코로나19 상황 심각합니다. 어제는 주말 아침부터 코로나19 선별검사소의 시스템이 마비가 되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는데 오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어제 오전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선별검사소 시스템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서버 부하가 발생을 해서 검사가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시민들이 30분 이상 기다리는 상황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네. 이후에 시스템을 새로 가동을 시켜서 단계적으로 점차 서버 성능이 안정이 됐고요. 오늘은 시스템 문제 없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도 휴일이지만 이 검사를 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서 이 추위 속에서 여전히 검사를 하려면 많이 기다리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그래도 주말 영향으로 다소 좀 감소를 해서 6,000명대가 나왔고요. 그래도 위중증 환자는 어제보다 9명 늘어나서 1,025명, 또다시 최다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네.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는 해외 유입 12명이 늘어서 지금까지 누적 총 178명인데요.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이 며칠 내로 미국 내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현재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도 보면은 이제 외국에서 입국하는 분들이 이제 변이를 조금 가지고 오시는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이제 일상 회복을 멈추고 어제부터 다시 방역 조치가 강화됐습니다. 네, 단계적 일상 회복 잠시 멈춰가기로 했습니다. 2주 동안. 이제 사적 모임은 4명까지만 허용이 되고요. 네. 기존에는 미접종자 1명의 모임에 포함돼도 됐지만 이제는 미접종자의 경우에는 혼자서 식당과 카페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포장 배달 주문만 할 수 있습니다. 식당과 카페, 유흥업소, 노래 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밤 9시까지로 영업시간이 제한이 됐고요. 영화관이나 공연장, PC방 등은 밤 10시까지 이제 운영을 하고 청소년 입시 학원 등은 이제 예외를 두기로 했습니다. 이 외에 서울 대중교통 운행 시간이 야간에 20% 감축 운행되는 등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전의 4단계 수준으로 다시 강화가 됐습니다. 네, 위중증 환자 수가 지금 최다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데 중환자 병상 부족 상황이 심각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위중증 환자 사망자 연일 최다치를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위중증 환자가 어제 이제 처음으로 1,000명대를 넘어섰는데 오늘은 그보다 9명이 늘어나서 또다시 최다치를 경신했습니다. 방역 당국 집계상으로는 이 통계상으로는 병상 가동률이 한 80% 정도 이렇게 발표가 되고 있지만 네네. 의료 현장에서는 이미 중환자 병상 다 찼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의료 대응 여력이 이미 한계치를 초과한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그 병상 확충이 잘 돼가고 있습니까? 정부가 이제 몇 차례 행정 명령을 통해서 병상을 확보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코로나19 거점 전담병원 또는 감염병 전담병원을 확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현장에서는 정부가 내린 행정 명령으로 병상 수 자체는 늘었지만 이 늘어난 병상을 커버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숙련도가 좀 부족한 인력이 현재 코로나19 중환자 치료에 확실한 교육 없이 투입이 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이런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서 이제 병원 간에 서로 공유를 통해서 의료진 인력 지원을 하는 방법이 있겠고 또 이제 코로나19 환자 진료에 필요한 장비나 재정 지원도 현재 부족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현황 파악과 또 현실적인 지원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이게 코로나19 환자 가운데 이게 신장이 좀 나빠서 투석을 받아야 하는 그런 환자분들이 투석 받을 곳이 없어서 또 문제라고요? 네, 굉장히 큰 문제인데요. 이 투석이 필요한 만성 신장 환자들의 경우에는 이 망가진 콩팥을 대신해서 주기적으로 투석을 통해서 이 몸 안에 쌓인 노폐물을 걸러줘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분들이 이제 코로나19에 확진될 경우에 또 이 일반 환자에 비해서 중환자로 넘어갈 위험이나 또는 사망할 위험이 10수배에 해당하는 등 초고 위험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 감염 환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이 투석 환자 중에 확진자도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코로나 치료와 또 투석 치료를 함께 받을 수 있는 병실이 없어서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제 이런 환자들은 대학병원으로 연계한다거나 또는 일부 투석 특화 코로나 병원에서 이제 투석을 받게 하고 있는데요. 이걸로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방역 당국은 이제 투석 특화 코로나 병원을 지정하는 등 현재 노력 중이지만 역부족이고요. 특히 이 투석 전문의와 간호 인력이 부족한 게 큰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과 또 공유를 통해서 이 투석 특화 코로나 병원이나 아니면 코로나 전용 투석실 등을 신속히 더 늘리는 등 이 특단의 대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네, 이게 병상 상황이 심각한 상황이라면 응급실 상황도 아주 포화 상태이겠군요. 네, 코로나19 전담 병동 다음으로 코로나19 환자를 많이 보는 게 응급실이죠. 네네. 네, 이런 응급실의 응급 의료 역량도 현재 한계를 초과한 상황입니다. 실제 현장의 어려움은 훨씬 더 심각한데요. 예를 들자면 이제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어서 이제 코로나19 의심 환자로 응급실에 환자가 오게 되면 네. 이 음압 격리실에 들어가서 이제 PCR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곳에 환자가 기다려야 있어야 되죠. 됩니다. 네, 이런 대기가 발생하게 되면서 이 응급실 진료가 정체가 되고요. 또 이에 따라 다른 응급 환자들이 제대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지금 발생을 네. 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코로나19 환자가 응급실에 머물면서 이제 병상이 나면 이제 병상을 옮겨야 되는데 현재 병상 배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그렇죠.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런 환자들이 응급실에 2, 3일씩 머물게 되면서 응급실로 이제 병원 밥, 그러니까 병식이 응급실로 오는 상황도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환자 회전이 잘 안 되고 그랬다 해서 정체가 되면서 아예 이제 응급실 진입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지금 현실이라고 합니다. 네, 응급실 의료진들의 상황도 열악한데 이게 부스터샷 얘기를 좀 해봐야 할 텐데 3차 접종의 효과는 있는 거죠? 네, 이스라엘 연구 결과 이제 가장 먼저 3차 접종을 시작한 이스라엘의 경우를 보면 이 3차 접종까지 마친 사람은 2차 접종한 사람에 비해서 이 감염 예방 효과가 11배, 또 중증 예방 효과는 20배에 달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또 이 3차 접종은 델타뿐 아니라 오미크론 변이에도 효과가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스트라제네카나 화이자 백신을 3차까지 맞았을 때 이 델타 변이 예방률은 90%를 웃돌고 있고요. 또 오미크론 변이 예방률도 아스트라제네카 71%, 화이자 76% 정도로 감염 예방 효과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정 기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하자 미국과 유럽 여러 나라들이 다시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일주일 앞두고 다시 봉쇄령을 꺼내든 나라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뉴욕주에서는 엊그제 2만 1,027명의 확진자가 나와 하루 최다 확진자 기록을 세웠습니다. 미국의 하루 평균 확진자는 12만 명을 훌쩍 넘어서 2주 전보다 31% 증가했습니다. 크리스마스 파티와 뮤지컬 공연 등이 취소되고 각종 스포츠 경기도 줄줄이 연기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오는 21일 대국민 연설을 통해 백신 미접종자가 겪을 올겨울 상황을 냉혹하게 경고할 예정이라고 백악관 관계자들은 전했습니다. 하루 확진자가 9만 명을 넘어선 영국에서는 수도 런던시가 중대 사건을 선포하고 비상체제에 들어갔습니다. 네덜란드는 오늘부터 다시 전국적인 봉쇄에 들어갑니다. 이에 따라 슈퍼마켓과 약국 등 필수 상점을 제외한 비필수 상점과 술집, 식당, 영화관, 공연장, 박물관 등은 오늘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문을 닫습니다. 프랑스 파리는 새해맞이 불꽃놀이를 취소했고 덴마크도 극장, 공연장, 놀이공원, 박물관을 폐쇄했으며 아일랜드에서는 저녁 8시 이후 술집 문을 닫도록 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오미크론 변이가 백신 접종 등으로 면역력이 높아진 국가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면서 현재 89개국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하준수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에 거리 두기가 다시 강화된 첫 주말, 시민들은 잠시 일상 회복을 멈춘 모습입니다. 종교 행사는 인원이 제한됐고 주말밤 번화가는 눈에 띄게 한산해졌습니다.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말을 맞아 종교 행사에 참석하는 시민들. 구청에서 참석 인원을 확인하고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여부도 점검합니다. 이번 주말부터 거리 두기가 다시 강화되면서 종교활동 인원도 제한됐습니다. 정규 종교활동은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참여자를 구성할 경우 수용 인원의 30%까지 허용되지만 최대 299명까지입니다.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할 경우도 수용 인원의 70%까지만 참석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만 해도 단계적 일상 회복 덕에 늦은 시간까지 붐비던 번화가도 사람이 크게 줄었습니다. 유흥시설과 식당, 카페, 헬스장 등은 밤 9시까지, 영화관, 공연장, PC방 등은 밤 10시까지로 운영 시간이 제한된 데 따른 겁니다. 수도권, 비수도권 할 것 없이 사적 모임은 4명까지만 참석할 수 있어 귀가를 서두르는 시민이 많았습니다. 연말 특수를 기대하던 상인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 방역 지침 때문에 이렇게 된 것도 좀 미안하기도 하고 여러모로 손님 입장에서도 저희 입장에서도 많이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강화된 방역 수칙은 다음 달 2일까지 시행됩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여야 대선 후보들이 윤봉길 의사 순국 89주기 추모식에 나란히 참석해 애국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이 추모식 자리에서 가족 관련 의혹에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추가로 입장을 밝힐지 관심입니다. 손소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봉길 의사 순국 89주기 추모식, 여야 대선 후보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봉길 의사의 정신으로 정치 사회개혁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독립운동하는 마음으로 무너진 상식과 공정, 법치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날까지도 양당 후보들은 가족 관련 의혹엔 언급을 피하며 정책 관련 메시지만 내놨습니다. 대신 양당 선대위가 상대 후보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은 배우자 김건희 씨 허위 이력 의혹에 대한 윤석열 후보의 사과는 마지못한 것이라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 아들 문제를 민주당이 사소한 문제로 축소하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이 후보 장남 예금이 불법 도박 이후 크게 늘었다며 자금 출처를 밝히란 국민의힘 의혹 제기에 민주당은 재산 신고에 반영된 합법적 증여라고 밝혔습니다.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연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이따른 대선 후보들 가족 의혹 제기에 선관위 산하 후보 합동검증위원회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오후에 기후위기 극복과 성평등을 대선 강령으로 채택하는 정책 당대회에 참석해 선거 전략을 논의합니다. 제3지대를 모색하는 김동연 전 부총리는 새로운 물결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고 당대표와 최고위원 등을 선출합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밤사이 서울에서는 화재와 정전이 잇따랐습니다. 청량리 시장에서 불이 나 점포 여러 곳이 불에 탔고 한파 속에 아파트 단지 정전으로 주민들은 추위에 떨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강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점포에서 뿌연 연기가 피어오르고 소방대원들이 연신 물을 뿌립니다. 오늘 오전 0시 30분쯤 서울 청량리 농수산물시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점포 13곳이 불에 탔습니다. 촘촘하게 붙어있는 점포와 낮 동안 내린 눈 때문에 진화 작업은 쉽지 않았습니다. 이런 구조의 시장 건물인 경우에는 지붕에 올라가서 뚫어야 하는데 오늘 눈이 좀 많이 내린 관계로 좀 미끄럽고 해서 아파트 단지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겼습니다. 어제 오후 1시쯤부터 변압기 불량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는 정전이 일어나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 550여 세대가 정전됐습니다. 끊긴 전기 공급은 11시간 만인 자정 무렵 복구됐습니다. 영하의 한파 속에 입주민들은 난방기구도 사용하지 못한 채 추위에 떨어야 했습니다. TV나 전기 매트도 못 켜고 저기 난방도 못 켜고 있는 상황이니까 전원이 다 꺼지고 나서 저녁 시간이 되니까 집이 너무 춥더라고요. 어제 저녁 7시쯤에는 경남 함양군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이 집안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오늘 아침 7시쯤 경기 파주시 탄현면의 3층짜리 연립주택 3층에서 불이 나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진화 과정에서 집안 중문 근처에 70대 부부와 110살 장모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해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모두 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옆집 주민이 무엇인가 터지는 소리와 개 짖는 소리에 일어난 뒤 집안에 연기가 차오른 것을 보고 119에 신고했다고 전했습니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내린 첫 폭설로 주말 오후 도로 곳곳에서 차량 정체와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폭설과 한파가 겹치면서 도로가 금세 얼어붙었기 때문인데요. 눈 내린 도로가 얼어붙을 수 있어 운전하는 분들은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보도 김수연 기자입니다. 눈 오는 도로 한복판에 버스가 길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내린 눈이 얼어붙으면서 버스가 미끄러지자 뒤따르던 차들도 멈춰섰습니다. 신속하게 출동해야 하는 구급차도 오르막길을 가지 못하고 미끄러지기만 합니다. 서울 올림픽대로에서도 버스가 빙판길에 미끄러졌습니다. 차량 운행이 불가능해지면서 승객들은 버스를 내려 걸어가야 했습니다. 버스가 운행 자체가 불가능해가지고 승객들이 다 걸어서 집 가는 길이에요. 올림픽대로에서. 각종 교통사고도 잇따랐습니다.
버스가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주변 승용차들이 서로 들이받아 연쇄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눈길에 차량이 옆으로 쓰러지면서 차에 타고 있던 60대 여성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밤사이 내린 눈이 얼어붙을 수 있어 운전은 가급적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엔 체인을 감고 운행해야 합니다. 빙판길을 운전할 때는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하고 앞차와의 거리도 평소의 3배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운전 중 미끄러진다면 반드시 같은 방향으로 핸들을 틀어야 합니다. 반복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아주게 되면 그나마 핸들 제어가 좀 도움이 돼요. 바퀴가 굴렀다 정지했다를 반복하니까 그래도 내가 이제 위험한 거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은 조금이라도 생기는 거예요. 이번 대설과 강풍으로 풍력 발전기가 쓰러지고 서울 북악산로 등 일부 도로가 한때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10년 넘게 양육비를 주지 않은 아버지 2명의 이름과 나이, 직업, 근무지 등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14일 열린 제22차 양육비 이행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감치 명령에도 양육비를 주지 않은 아버지 2명의 명단을 오늘 낮 12시부터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1967년 김모 씨는 14년 9개월간 양육비 6,520만 원을 주지 않았고 1972년생 홍모 씨는 10년 8개월간 양육비 1억 2,560만 원을 주지 않아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인삼은 현재 6년근을 최고로 쳐주고 있는데요. 재배 기간 동안 태풍이라도 닥치면 수년간의 노력이 허사가 되기 일쑤고 6년근이 4, 5년근에 비해서 사포닌이 많다는 과학적인 근거가 불확실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농가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인삼의 연수를 표시하는 연근제를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서영준 기자입니다. 6년근 인삼입니다. 같은 6년근이라도 크기와 굵기가 큰 차이가 나고 크기로는 4년근과 6년근을 쉽게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인삼사업법에서 연근제 표시를 의무화하다 보니 시장에서는 6년근을 최고로 쳐줍니다. 가격이 20%나 비싸 6년근을 재배하는 농가가 많지만 6년근이 4, 5년근에 비해 사포닌 함량이 많다는 과학적 근거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성분 검사를 의뢰를 해요. 시험기관에. 공인 시험기관에 의뢰를 했을 때 큰 차이는 없더라. 이 때문에 인삼산업 발전을 위해 연근제를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6년근을 고수할 필요 없이 4년근 정도에 수확할 경우 태풍이나 수해 등 자연재해로부터 농가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4년근에 수확을 하면은 빨리 수확을 했기 때문에 5근, 6근 가는 기간 동안에 대한 그런 조마조마한 마음을 아무래도 덜어지겠죠. 반면 6년근 생산 농가들은 연근제가 없어지면 6년근을 중심으로 한 국산 인삼의 우수성에 대해 소비자 신뢰가 무너져 인삼 산업이 붕괴될 거라며 반대합니다. 세계적인 브랜드 같이 한국 우리 6년근을 믿을 수 있다는 게 세계적인 브랜드예요. 4년근 이상 인삼의 사포닌 함량과 관련된 논란이 소모적 논쟁이 되지 않도록 연근제 존폐에 대한 정부 차원의 조사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서영준입니다. 다음 주에는 2022년 경제정책 방향이 발표됩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센 상황에서 정부가 내년 성장률 등 목표치를 어떻게 설정했을지가 관심입니다. 단독주택 공시가격 열람도 시작됩니다. 미리 보는 주요 경제 일정 박진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해온 정부는 확정된 내용을 다음 주 초에 발표합니다. 주요 방향은 정상 궤도로의 도약, 민생경제 회복, 리스크관리 강화, 차세대 성장 동력 보강, 미래과제 선제 대응이라는 5가지 주제로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앞서 정부는 경제 성장률을 기준으로 올해 4%, 내년 3%대 초반 성장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고 수정 보완 여부가 관심입니다. 내년도 주택 공시가격 확인이 다음 주부터 시작됩니다. 정부는 목요일인 23일 표준 단독주택 23만 가구에 대한 공시가격 예정가 열람이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도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집값이 많이 뛴 데다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인 현실화율까지 높이 조정되면서 큰 폭의 상승이 예상됩니다. 아파트와 연립, 빌라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내년 3월 공개됩니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에서는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 조절론이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반대하고 있어 논의 과정의 진통도 예상됩니다.
같은 날 나오는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집값 동향도 봐야 할 부분입니다. 대출 규제와 거래량 감소 등의 영향으로 서울과 경기, 인천 아파트값 상승폭이 눈에 띄게 둔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엔 경기 동두천과 화성시의 아파트값이 주간 기준으로 하락했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특히 10월 기준으로 서울 일부 지역의 실거래까지 수도 떨어지면서 집값 하락이 본격화하는 거 아니냐는 분석도 있지만 거래 위축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란 반론도 나옵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오늘 아침까지 눈이 내린 곳이 있습니다. 이 눈은 그쳤고 지금은 대부분 지역에서 맑은 하늘을 회복했는데요. 하지만 어제부터 내린 눈이 그대로 쌓여 있는 곳이 많습니다. 보행자, 운전자 모두 미끄럼 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간 위성 영상 보시겠습니다. 지금 대체로 맑은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상공으로 별다른 구름이 없는 상태인데요. 오늘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울릉도와 독도에서는 오후까지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동해안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어서 화재의 위험이 높은데요.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불 관리, 불씨 관리에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3도, 청주 5도, 대구 6도, 광주 7도 등으로 어제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현재 남해와 동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대부분 해상에서 물결이 거세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가 계속되겠고 추위도 누그러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